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선거는 좀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이 굉장히 좀 진보를 넘어선 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선고의 시간은 좀 늦출 수 있겠습니다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그 여론을 봤을 때는 그 대통령에 꼭 유리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을 할 것인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마영주 대법관에 대한 임명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마영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위헌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돼버려요. 헌재가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권한대행은 계속 위헌적인 행태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인 체제가 아니어도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윤정 기자, 일단 보면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일부 인용인데 일부 인용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네, 먼저 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이 마은혁 후보자를 선출을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하지 않았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지난달 3일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55일 만인 오늘 나온 건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먼저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네. 이런 우원식 의장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음. 이 부분은 인정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에 대해서 다시 고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네. 거고요. 다만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마은혁 후보자에게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즉시 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청구를 함께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용 결정이다. 이런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전의 대변인님, 일단은 최상목 대행이 일단은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시기, 즉시는 아니니까 네. 언제 하든 하긴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여야 한다라는 형태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헌법 수호를 해야 되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입장에서는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예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들에 대해서 이 법률이 위헌이다, 그리고 혹은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하면서 뭐 언제까지 개정하라 이런 기한까지도 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국회가 꼭 그것을 그 기한 내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 위헌 법률로서 이미 선언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률적인 공백이 생기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였지만 여기에 대해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되어 있지 네.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미 그 탄핵 심판 사건이 결심이 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뭐 나오는 소문으로는 대통령보다 먼저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보도가 있어요.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임명권의 행사에 대해서 최상목 지금 대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대대행이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할 것인가 이러한 쟁점들도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야당에서는 즉시 임명하라고 최상목 대행한테 일단 뭐 많이 좀 힘을 실을 것 같은데, 일단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을 할지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게로 뭐 넘기는 방안을 고심할지 어떤 선택을 내리라 보십니까? 변수는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부분 인용이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마영주 대법관에 대한 임명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마영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저 그리고 만약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위헌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돼버려요. 헌재가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권한대행은 계속 위헌적인 행태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인 체제가 아니어도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서 뭐 법무부나 법제처에 대해서 임명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일정하게 좀 시간을 두면서 임명 문제를 좀 뒤로 늦출 가능성이 좀 꽤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문제 일단은 만약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고 하면 관심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 만약 재판관이 참여를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도 아마 도마에 오를 것 같은데 강전혜 대변인 생각은 네. 어떠십니까? 이게 참여한다고 하면 또 그만큼 또 기일이 좀 미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까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결론에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8인 체제로서 결심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뭐한 3월 만약에 중하순 좀 네, 예상이 근데 되고 있긴 만약에 하죠. 마은혁 재판관 지금 후보자입니다만 임명이 되고 네. 그리고 본인도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함께하겠다라고 그 지금 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라. 그 헌재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인 체제로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공판 갱신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뭐 왜냐하면 다시 네, 재판을 다시 마은혁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재판관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기록 같은 것을 제대로 검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네.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굉장히 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그 계류가 되어 있고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8인 체제로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이건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8인으로 가면 일단 빨리 선고할 수 있으나 네, 근데 이제 9인으로서 재판관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인으로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 여기에 양쪽 대한 혹시 뭐 딜레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선거는 좀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이 굉장히 좀 진보를 넘어선 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선고의 시간은 좀 늦출 수 있겠습니다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뭐 여론을 봤을 때는 그 대통령에 꼭 유리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을 할 것인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이 이 그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포함이 될 것인지 헌재 스스로가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윤주원 기자 일단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이제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변수가 되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내왔었는데요. 이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에 마은혁 불임명 관련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마은혁 후보자가 이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탄핵 심판도 이 마은혁 후보자가 포함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서서 이 강전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 절차 등으로 인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수 있는데요. 이 탄핵 심판의 파장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는 가급적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게 될 경우 이 평의를 통해서 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될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지금 다른 것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생각보다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좀 더 엇갈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평의 절차
자체가 이 15일 보름보다는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하고 있는 공직자가 윤석열 대통령 외에도 지금 5명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탄핵 심판 선고 자체를 준비하는 이 공직자들이 많다 보니 이 평의 자체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3월 중순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지만 이 3월 중순보다 더 늦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윤 전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재판관들이 할 일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휴일 빼고 뭐 매일 평일을 한다고 하는데 평일 장소도 보면은 도 감청 방지 장치를 좀 설치를 했고 그만큼 보안 신경 많이 쓰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해보겠다 이런 의지도 익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기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평이라고 하는 게 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 앞서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 평의 자체를 굉장히 철통 보안 속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재판관들이 지금 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평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휴일에도 뭐 사무실에 출근을 하거나 각자 집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평일을 진행하는 회의실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밀착 경호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앞서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금요일에 이루어졌었는데 네. 아무래도 선고 이후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말 전에 이루어졌던 건데 네. 여기에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역시 금요일 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고 날짜까지 한번 예측을 좀 점쳐봤고.